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에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어요. 먼저 커뮤니티에서는요, 포르쉐가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이제 국산차한테도 지겠네 라는 말들이 많았고요. 반대로 자동차 업계와 투자 전문가 사이에서는요, 잠깐만, CATL이 포르쉐를 뚫었다고 한국 배터리 업체에 괜찮은 거야?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무조건 한국 기업들 편이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부심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분명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이제 조금은 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포르쉐와 손잡은 CATL이라는 회사, 중국 배터리 기업이고요. 2011년 설립돼서 역사도 13년밖에 안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시절까지 더하면 1999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산했으니까 한국 업체와는 역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CATL은 처음에 기술력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CATL 창립자가 이전에 ATL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없어서 미국 연구소로부터 $100만 주고 리튬 폴리머 특허를 사오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분명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만한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요, 1위가 바로 CATL이에요. 점유율이 36.8%로 2위 비아디와 3위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하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숫자는 허수가 있긴 합니다. CATL이나 비아디는 수출도 하지 않는 중국의 엄청난 수의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실질적인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값싼 중국 전기차나 만드는 줄 알았던 이 CATL이 새로운 납품처로 포르쉐를 뚫었다는 점입니다. 왜 뚫었냐는 표현을 했냐면요, 그만큼 포르쉐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칸만 해도 전 세계 30여 개 국가, 영하 35도부터 영상 50도, 습도 20%에서 100%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배터리 충전과 방전만 10만 회 이상을 했을 정도입니다. 테스트 주행거리 600만 킬로미터에 이르고요. 뉴르부르크링 주행이요, 버추얼 드라이빙까지 포함해서 100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완성된 것이 바로 타이칸일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타이어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만 해도 국산 타이어 업체는 포르쉐에 OE 타이어를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어 개발 연구원들에 따르면요, 독일 제조사들의 타이어 공급 기준이 정말 높은데 포르쉐는 여기서 차원이 다를 정도로 더 높다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포르쉐는 타이어 공급 계약 체결 이후 타이어 성능 테스트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처음 OE 타이어를 공급했을 때는 분명 타이어를 좋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후에는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타이어 성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포르쉐는 이런 부정행위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런 포르쉐에게 OE 타이어를 처음으로 공급한 국내 타이어 업체는 바로 한국 타이어였습니다. 그렇다면 포르쉐가 한국 타이어를 끼워서 팔았을 때 해외 평가는 어땠을까요? 신기할 정도로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조차 없었을 정도였어요. 한국 타이어건 미쉐린이건 포르쉐 OE 타이어는 포르쉐의 성능을 내줬으니까요. 어디서 어떤 부품을 공급받건 항상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포르쉐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초점을 CATL에 한번 맞춰볼게요. 원래 CATL은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싸고 양만이 아주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이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중국에서 저가 배터리만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과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유럽 시장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독일 공장은 2022년부터 가동 중이고 헝가리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마칸 일렉트릭이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CATL이긴 한데 전량 독일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어쨌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해외에 공장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의 기준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배터리는 자동차와 다르게 이 수율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건 단차 정도 빼고 사실 불량률은 큰 차이 없거든요. 똑같은 프로세스로 똑같이 찍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배터리 공장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이 공장에 따라 불량률 차이가 정말 커집니다. 같은 재료와 같은 기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말이죠. 원인은 생산 공장에 따라 온도, 습도, 대기압 등등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초창기 배터리인 18650 배터리에서 21700 배터리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지금은 4680까지 발전한 거 잘 아시죠? 이때 18650 배터리에서 21700으로 전환을 했을 때 회사가 망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배터리를 만들고 크기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로 인해서 불량률이 무려 84%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84개는 불량으로 버리고 16개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이 수율을 정상적으로 잡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렸을 정도고요. 구반바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켜서 많은 관심을 받은 SK온도 현재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내는 그래도 괜찮은데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 수율을 잡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흑자 전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터리 양산의 특징입니다. 연구소에서 새로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해도 양산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수율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CATL은 독일의 공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칸 일렉트릭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수율을 잡은 것 같아요. 자, 포르쉐 납품도 뚫고 해외 공장도 가동 중인 CATL. 그렇다면 현재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배터리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다. 하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CATL의 강점은 저가형 배터리인 인산철 배터리, 고급형 배터리인 삼원계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중간 단계로 알려진 반고체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산철 배터리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수소차 모두 만들어 팔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요즘 관심받는 인산철 배터리는 차세대 인산철 사양인 션싱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산철 배터리는 급속 방전은 가능해도 급속 충전이 불가능했거든요. 1.5C 이상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열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CATL은 이것을 4C까지 높였습니다. 덕분에 10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고요. 배터리 양산은 수율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 션싱 인산철 배터리는 10억개당 하나 정도 분량만 나오도록 이 수율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기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최대 충전이 520kW에 이릅니다. 현대 기아의 이 GMP가 350kW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덕분에 12분만 충전하면 5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양산을 하는 배터리라는 점이고요. 반고체 배터리는 조금 생소하시죠? 콘덴스드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직 양산이 힘든 전고체 배터리와 현재의 전해질 배터리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에너지 밀도가 전고체 배터리에 거의 가까웠어요. 일반적인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150Wh 정도, 삼원계 배터리는 300Wh per 킬로그램 미만인 정도인데요. CATL이 공개한 반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500Wh에 이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더 강력한 성능을 내고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면서 같은 주행거리면 무게를 덜어낼 수 있으니까 이점이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이 반고체 배터리도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 저렴한 배터리인 나트륨 배터리까지 최초로 양산을 시켰는데요. 기술 경쟁뿐 아니라 가격 경쟁까지 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름처럼 리튬이 쓰이잖아요.
이것을 나트륨으로 대체한 것인데요. 나트륨은 리튬보다 423배 더 많이 매장이 돼 있고 그 덕분에 가격은 2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인산철 배터리처럼 화재 위험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충반전 성능이 낮고 주행거리도 상대적으로 짧긴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CATL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말 빠르게 맞춤형 배터리를 내놓고 양산까지 바로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에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되는 의미와 CAT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분명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대한민국 업체가 세계 최고지만 이제는 중국 업체도 절대 무시하긴 힘들 정도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번 마칸 일렉트릭에서 말이 많았던 것은 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기대하는 최저 마지노선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국 배터리 기업과 손잡았다는 것은 마치 페라리나 롤스로이스가 4기통 엔진을 탑재하기로 한 것처럼 팬들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중 그 누구도 마칸 일렉트릭을 제대로 타고 달려본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숫자로만 따지면 국산 전기차보다 훨씬 뛰어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중국 전기차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한국 전기차가 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뛰어난 완성도 때문이잖아요. 마칸 일렉트릭도 페이퍼상으로 말고 실제 출시가 돼서 직접 시승을 해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타봤는데 진짜 별로다, 아마 저희가 가장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중국 업체지만 메이드 인 저머니 배터리를 장착한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과 CATL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바로 2편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세계를 이끄는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관련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2편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의 김선웅이었습니다.